즉 이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김 씨가 아니라 수협은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마치 자기가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A 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A 씨에게 신탁 부동산에 대한 어떤 것도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소유자가 김 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A 씨에게 이에 대한 설명과 신탁 부동산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죠.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안해서 공인중개사도 끼고 계약을 했는데 평생 모은 돈을 전부 날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터라 써보지도 못한 돈을 앞으로 10년간 갚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대처법만 미리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94만 조회수를 기록한 MBC 뉴스 영상을 참고해서요 14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30대 A씨는 전세로 들어갈 오피스텔을 구하고 있었는데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을 소개받게 됩니다. 위치도 좋고 집도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인상이 좋고 사무실도 번듯해서 왠지 믿음이 갔습니다.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채광은 잘 되는지 하자는 없는지 옵션 물품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위치도 좋고 집 상태도 좋고 주변 시세 대비 전세 가격도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A씨는 이 오피스텔로 들어가기로 계획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해당 물건의 등기부를 꼼꼼히 보고 공인중개사에게 집주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도 물어봤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은 오피스텔을 수십 채 보유하고 있고 다른 건물도 여러 채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A씨는 집주인이 수십억 원 부동산 자산가이고 실제로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근저당권 설정된 것도 없어서 안심하게 됩니다. 혹시 등기부가 위조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서 실제로 등기부를 직접 여러 번 발급받아 보았는데 등기부 일구에 그 어떠한 대출도 없었습니다. A씨는 드디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A씨는 내용증명을 하나 받게 되는데요. 내용증명 우편 내용을 본 A씨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오피스텔은 신탁 부동산인데 소유자인 수협은행 동의 없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니 즉시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린 A씨는 급하게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해보고 연락 주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점유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문까지 받게 됩니다. A씨는 정말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A씨가 다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공인중개사는 잠적해서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고 집주인은 신탁 부동산의 관행이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A씨가 확인을 해보니까 집주인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곧 집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의 구조는 임대인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인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임대인 김 씨는 이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수협은행으로부터 돈을 115억 원 빌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수협은행은 김 씨에게 115억 원을 빌려주면서 오피스텔 신축에 대한 것을 관리 감독하게 되고 오피스텔이 모두 지어지면 소유권을 수협은행 명의로 신탁 등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김 씨가 아니라 수협은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마치 자기가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A 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김 씨는 결국 115억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수협은행은 이 오피스텔을 경매로 넘기게 된 것입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A씨에게 신탁 부동산에 대한 어떤 것도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이 오피스텔이 신탁 부동산으로 소유자가 김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A씨에게 이에 대한 설명과 신탁 부동산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죠. A씨 말고 B씨도
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는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데 위험한 것은 아닌지 공인중개사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 김씨와 공인중개사는 전혀 위험한 것이 아니고 신탁 부동산 전세 계약은 관행상 모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니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임차인 C씨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신탁회사 동의를 받아달라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수협은행의 동의서를 받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동의서는 위조된 동의서였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사기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신종 신탁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탁 원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탁 원부는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의 신탁 계약 내용을 기록하는 서류인데요. 등기소를 방문해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탁 원부를 확인해 보면요. 임차인은 수협은행 및 군산수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신탁 원부를 미리 확인하고 수협은행과 군산수협의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없이 거주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동의서를 주지 않으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증보험 가입 신청한 것만 확인을 하시는데요.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증서를 달라고 해주세요. 보증보험 증서를 받고 나시면 직접 보증보험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보증보험이 가입 완료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든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해주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에 전세권이 공시되게 되면서 거주할 거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요. 전세권 설정 시점 기준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은 전세권을 설정해 주려면 수협은행과 군산수협의 동의를 받아서 설정해 줄 수밖에 없고 전세권이 설정되면 안심하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형사 고소해야 됩니다. 임대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는데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A씨가 이를 입증하기가 힘들다면 수사관에게 전세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적극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도 형사 고소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 4호에 따르면요, 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인, 공인중개사, 공제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제보험계약은 만약 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중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거래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개인 공인중개사는 2억까지,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4억까지 거래 고객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보험 증서를 반드시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신탁부동산 사기 대처법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반드시 신탁 원부를 확인하기. 두 번째,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세 번째, 전세권 설정하기. 네 번째, 형사 고소하기. 다섯 번째,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기입니다. 반드시 메모를 하시고 숙지하셔서 절대 신용 전세 사기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는요, 예전부터 꾸준히 발생을 해왔었는데요, 범죄수법도 발달해서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화하는 범죄 유형을 미리 확인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돈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주변에 전세 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를 해주세요. 앞으로도 진화하는 범죄 유형이 있다면 신속하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촬영할 예정이니까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